이동관 씨가 공직에서 물러나고 총장에 재임한 약간 그 뭐 1년 남짓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분이 뭐 수입이 제대로 없었던 분이에요.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수입을 가지고 10여 년 동안 생활을 했는지, 그렇죠? 이거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과정에서 재산은 3배가 늘었습니다. 그동안의 주식거래 ELS를 포함해서 주식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, 또 10년간의 외환거래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, 서초동 아파트는 어떻게 구매하게 되셨는지, 또 여러가지 자녀를 포함한 직계 좀비 속의 코인도 당연히 여야가 합의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빠르게 재산신고도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. 미디어 오늘 오늘 2차 서면 답변 내용 온 것 같던데요. 답변 보니까 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이나 사생활이라는 식으로 좀 답변을 해서 이게 약간 맹탕 청문회 되지 않을까 좀 우려 있는데 좀 민주당 차원의 대책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그래서 제가 앞서 그 아들의 이제 학폭 문제, 그 자녀의 학폭 문제, 학폭 무마 시도, 그리고 MB정부 홍보수석 재임하면서 했던 언론 탄압, 방송 장악 과정들, 그리고 배우자의 인사청문 과정들, 이것들은 그동안 언론 보도나 또 간간히 또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통해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동관 씨가 공직에서 물러나고 총장에 재임한 약간 그 뭐 1년 남짓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분이 뭐 수입이 제대로 없었던 분이에요. 이동관 씨 본인도 수입이 없었고 배우자도 직업이 없었고 3명의 자녀 전부 다 직업이 없었습니다. 막내만 최근에 이제 취업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수입을 가지고 10여 년 동안 생활을 했는지, 그렇죠? 이거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과정에서 재산은 3배가 늘었습니다. 이 문제를 규명을 하려면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통장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재산 형성 과정, 그리고 실제로 소비와 지출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공이 돼야 우리가 그걸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런 걸 전혀 내고 있지 않은 거죠. 아니 떳떳하면 못 낼 게 뭐가 있습니까? 나는 이러이러한 수입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했다. 그 5명의 생활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생활비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. 도대체 그 생활비가 어디서 난 겁니까?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한 배당 소득입니까?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그 차익을 가지고 은행에, 그렇죠, 잔고를 가지고 있으면 생활비를 그걸 계속 쓴 것입니까?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시간만 지나기를 또 버티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자세로 일관하는 것 같은데, 그러나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감시의 눈, 또 언론의 감시의 눈, 국회의 감시의 눈은 그 순간을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찾아낼 겁니다. 단순하게 청문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좀 부연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맹탕 청문회가 아니라 방탄 청문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당당하면 제출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지 않아도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기본적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. 그동안의 주식거래 ELS를 포함해서 주식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, 또 10년간의 외환거래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, 서초동 아파트는 어떻게 구매하게 되셨는지, 또 여러가지 자녀를 포함한 직계 좀비 속의 코인도 당연히 여야가 합의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빠르게 재산신고도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그 재산 그 형성을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보고 계시나요? 뭐 의심을 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. 아니 근데 그거는 많이 뻔한 거 아닙니까? 어쨌든 어떤 그 자산이 혹은 재산이 형성되는 것은 그러니까 소득이잖아요. 소득, 근로소득이든, 그렇죠? 아니면 사업소득이든, 그렇죠? 아니면 뭐 부동산 같은 처분해서 차익을 처분소득이든, 어떤 소득이 아니면 증여나 상속이든, 그렇죠? 재산의 증가라는 이 넷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럼 도대체 어떤 걸 통해서 재산이 늘고, 그리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지출을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지출이 있었는지, 이 지출에 따른
소득은 도대체 어디서 온 소득으로 지출을 한 것인지 이게 다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아닙니까? 근데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게 사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 제출된 자료로만 봤을 때 그게 불분명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 소득의 증가를 통해 그걸 처분을 한 거 가지고 처분 소득을 가지고 그냥 지출을 했는 것이냐? 이것도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. 그럼 누가 상속이나 증여를 해줬냐? 그것도 없습니다. 그럼 어떤 소득이 있었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소득이냐? 그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죠. 어떤 소득이냐? 왜냐하면 그분이 근로소득은 없습니다. 근로소득 있었으면 근로소득 낸 그 증명서를 내지 않았겠습니까? 갑분세 증명을 내잖아요. 그게 없어요. 사업소득도 없습니다. 그럼 근로소득, 사업소득이 아니다. 그러면 재산 증가에 따른 처분소득이거나 아니면 이전소득이죠. 그렇죠? 근데 이전소득도 상속증여가 명백한 거 말고는 없어요. 상속증여도 없어요. 그럼 도대체 뭐 어떤 돈 가지고 생활을 한 것이냐? 이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고 너네들이 이 소득이 어디서 왔는지 너네들 질문을 제대로 못하지 않냐? 구체적인 게 없지 않냐? 그건 저희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그럼 이동관 씨에게 물어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씨는 명백하게 지난 10년여간의 생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수준의 소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